자, 다음 기사 보죠. 자, 이 기사도 굉장히 화제가 더 큰 기사입니다. 선거제 개편 강력하게 지지.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가동.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민생, 규제 혁신 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이렇게 경향신문 전하고 있고요. 옆에 기사 하나 더 보죠. 서울신문입니다. 협의체로 협치 한 발 더. 문 대통령 탈원전 북석탄엔 조목조목 반박. 협치. 그리고 뭐 합의한 거 있지만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반박하고 약간 의견이 달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11월 첫 회동 의제로 탈원전을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생각과 좀 달랐어 봅니다. 그리고요. 반면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정부가 석탄을 묵인했다고요. 박 정부 때도 선박이 왕래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설명을 한 내용이 좀 있고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규제 개혁엔 이견을 보였고요. 그리고 3차 남북 정상회담 성공 개최엔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관심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야당은 지지한다고 했는데 막상 여당은요.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군요. 이건 좀 의외네요. 자, 여기서 어제 회동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종철 대변인. 어제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합의를 했고요.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원내대표들과 대통령이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제 성과를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우선 상설 협의체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합의를 해서 앞으로 협치를 좀 더 실제적으로 이루어 갈 기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안은 작년에 이미 청와대에서 또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못 됐던 것은 실현이 안 되고 있었던 거군요. 그 교섭단체로만 할 거냐 아니면은 이 교섭단체 아닌 야당들도 포함시킬 거냐 여기서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게 어떤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는 좀 야당 측, 특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승적으로 좀 받아안는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양보한 셈이네요.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직 확실하게 그것이 정리된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용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은 대통령이 정말 그 야당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에서 좀 협치를 해 나가는 그런 게 좀 선행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어제 회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협치와 경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오찬 회동은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대선 직후였던 5월 15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문 대통령은 회동에 앞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오찬 메뉴엔 오색 비빔밥과 삼계죽이 나왔는데요. 통합과 화합의 의미로 지난해에 이어 비빔밥이 제공됐습니다. 특히 이 비빔밥엔 각 당의 대표색과 같은 음식 재료를 사용해서 여야 협치를 강조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어제 오찬에서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고 원내대표의 서거 당시 조의를 표했던 문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어 유족인 김지선 여사께서 감사의 표시로 책을 보내셨다며 고 노회찬 의원의 저서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지난해 회동에 이어 고 노 원내대표가 책을 선물했죠. 이에 이어 이번엔 그의 부인이 책 선물을 대신한 셈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애도와 조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감사의 뜻으로 5당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 이름이 새겨진 느티나무로 만든 만년필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개하면서 자막에 좀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8월 16일 어제인데요. 4월로 잘못 나갔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기사 좀 더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여야 원내 회동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례성 보장할 선거구제 개편 지지, 4당도 동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개헌 무산 이후 첫 언급을 했는데 아까도 전했지만 여당은 신중한 입장, 그래서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오찬을 하면서 오찬의 메인 메뉴가 비빔밥입니다. 그런데 그냥 비빔밥이 아니고요. 5색 비빔밥입니다. 색깔이 5가지, 5개 정당을 배려했다는데요. 지금 색깔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요. 민주당 색깔이 있습니다. 민주당 색깔이 보면 요 색깔인데요. 여기 보면 파란색 블루버터 플라워라는 채소가 민주당 색깔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붉은색 무생채는 자유한국당의 색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민트색 애호박나무는 바른미래당의 색깔. 그렇듯합니다, 색깔이. 그리고요, 녹색 엄나무는 민주평화당 색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계란지단은 정의당을 위한 색깔에 대해서 이 5가지 5색 비빔밥을 만들어서 오찬을 했다고 하네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조대진 부위원장. 어제 뭐 이런 비빔밥 얘기 더불어서 어제 그 성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식사도 어쨌든 화합의 의미를 담아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요청도 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요. 뭐 탈원전이라든지 북한 선박에 관련된 뭐 안이한 태도가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규제 완화에 관련된 부분들, 야당 협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도 이런 설명에 더해서 이제 전국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제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비빔밥처럼 서로 협조를 잘해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던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회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결과는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제 회동을 열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몇 패널분들께서 아직까지 발언기를 못 가셨는데 이 얘기까지 마저 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해볼 텐데요. 일단 지지율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첫 40%대 붕괴. 어제 지지율 조사,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요. 3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이 끝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문정부 출범이 최저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국민연금 논란, 안희정 무죄 여파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지지율 조사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55.6%로 또 하락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또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여당 지지율 동반 추락이다. 이유는요, 그럼 문제는 경제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집권 2년차 징크스에 빠졌나 이렇게 되고요. 민주당 37% 대선 후 가장 낮아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55.6%로 최저치 경신. 자, 여기 보면요. 허니문 기간 끝났다 평가 속에 경제 외면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분석과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일단 신장식 총장께서는요. 요 아까 이제 청와대 회동 부분 그리고 혹시라도 그 배경이 이런 지지율 문제가 아닐까라는 뭐 생각도 여러 가지 저도 그렇게 들기는 하지만 이런 분석 기사 역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당연히 그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정기국회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들과 정기국회 관련해서 협의를 할 필요성은 뭐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다고 보고요.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로 상설 국정협의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국정협의체 11월 달까지 왜 가야 되나 싶어요. 실은 9월 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왜냐하면 된다. 당 대표들이 그때 다 선출이 돼서 9월 초면 8월 말 9월 초에 그러네요. 당 대표들 다 선출이 되거든요. 민주당은 이제 8월 말이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다른 9월이면 정당들도 9월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왜 11월 달까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단순히 자 우리 한번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우리 대통령은 이거 부탁하고 야당에서는 삿바싸움 하듯이 원전 얘기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 보따리 주고받는 자리 첫 자리는 그런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국정협의체를 한다면 상설화하고 그 아래 실무협의체를 가동해야 되거든요.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려면 9월 달에 당대표 뽑혔을 때 한번 다시 만나시고 실무협의체 구성해서 11월 달은 이제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11월 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 문제 9월 달부터 꾸준히 협의를 해야 11월 달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또 원샷 밥 한 끼 먹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뭐 국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정협의체 부분은 9월 달에 다시 한번 만나시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어제 드리고요. 원내대표 회동에도 정의당에서 윤수아 원내대표 참석하셨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제안을 혹시 9월에 하자는 제안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제안까지는 못 하신 것 같고요. 예, 의제 자체에 대해 지금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지율 부분도 같이 뭐 말씀 한번 드릴까요?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이 여기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국민적 소통 강화하고 국민이 바라는 정책적 성과를 내야 될 때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어떤 국민이 바라는 어떤 정책적 성과냐에 대해서 민주당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승리의 역설에 빠져 있습니다. 지나치게 지지층이 광범위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어느 핵심 지지층에게 어떤 정책적 성과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지율이 높다는 게 또 너무 많은 광범위한 지지층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초점을 두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승리의 역설이죠. 이거 뭐 정치학자들 흔히 하는 얘기인데요. 이 승리의 역설에서 다시 민주당이 소위 어디로 돌아가서 정책적 성과를 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저는 촛불 민심을 바라봐야 된다. 재벌 개혁해야 되고 중소상공인부터 우리 노동자들, 임금 노동자들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정책적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모두를 만족시키려다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잘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영 의원께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기사는 이제 경제가 문제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다들 뭐 일리가 있는 문제죠. 지금 국민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역시 경제고 지금 신 총장께서 승리 역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념의 지평이라는 것이 되게 보수, 진보, 뭐 중도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3-3-4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너무 고공행진을 했던 거죠. 그 적폐청산 재판이라든가 반사 이익을 누려왔던 측면이 있는데 허니문 기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안 한단 말이죠. 경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으로 야기된 자영업자들의 원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책임 있는 자세도 안 나오고 재벌 개혁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경제는 자꾸 선행 지수는 자꾸 이제 곤도박질 치고 있고 뭐 교육 문제 무슨 공론화 붙인다고 하고 탈원전 한다고 공론화 한다고 해서 지금 또 전력난이 심화되니까 또 뭐 깎아준다고 하면서 뭐 10,000원, 20,000원 깎아준다고 이러고 있죠. 이러니까 과연 그 민주당 정권이 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정권을 잡고 나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또 미래 비전, 요번에 또 의료보험 개편, 국민연금 개편에서 보여준 그런 무책임한 태도, 이것도 또 공론화해서 또 어떻게 요율을 올릴 것인지 뭐 이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지울 것인지도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고 자꾸 책임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로서는 과연 이 민주당의 기대 갖고 이게 국정 운영이 잘 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당대회 주자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컨벤션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런 친서관계라든가 또 무슨 김경수 도지사 뭐 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자기네끼리만 얘기를 하지 국민들이 가려운 데를 그려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뭉뚱그려져서 지지율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련 기사는 저희가 후반부에 정치 기사가 또 준비돼 있거든요. 그때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늘 발언 기회를 마친 두 분은 또 발언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보는 코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재판받는 김정남 살해 용의자 2명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명의 여성, 한 명은 베트남인, 한 명은 인도네시아인데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요, 다음 달까지 최종 변론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에 따르면요, 이런 최종 변론을 지시를 받으면 사실상 유죄를 인정받은 셈이라 그래서 최고형인 사형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사람입니다. 이 2사람을 사주했던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어제 말복이었죠. 역시 삼계탕집 문전성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복인 어제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 전문점 앞에서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네 분께서는 삼계탕 혹시 드셨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습니까? 아니 왜 삼계탕 하나도 못 챙겨 드셨어요? 먹으러 갔는데 예.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저라도 안 먹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드실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나라도 안 먹어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좀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